GTX-B는 총 6조 정도 투자해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 여의도, 영산, 서울역, 청량리를 경유해서 남양주 마석에 이르는 약 82.7km의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GTX-B는 이제 내년 아마 착공해서 2030년 개통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GTX-B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GTX-B 노선은 이제 송도, 인천에서 출발해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가로질르는 서울역, 청량리, 이제 마석에 이르는 13개 정거장을 이제 건설하는 걸 목표로 해서 내년에 아마 착공을 해서 2030년대에 아마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GTX-B는 이제 수도권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특히 이제 경기도 지역의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북부, 동쪽에 이제 개발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이제 수도권의 교통난을 승용차, 버스 등 도로 위주 교통 대책에서 벗어나 녹색 성장, 지속 가능 개발을 주도하는 철도 위주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제 지하 40m 밑에 철도, 여객 철도를 이제 급행으로 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내년에 아마 착공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GTX-B 노선의 사업 추진 순서를 보면은 이제 예비 타당성이 이제 면제되었고, 그 다음에 2020년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에 1월 달에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민자 구간 우선 협성 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고,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재정구간 409 우선 협성 대상자로 KCC 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시계획이 작성이 되고 2024년도에 아마 착공될 것으로 보이며 약 6년, 6, 7년의 공사 기간을 통해서 2030년이 개통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2024년도에 아마 실시 계획이 승인이 되고 아마 착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30년도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GTX-B 노선은 이제 민자 구간과 제정 구간이 있는데 이제 인천에서 이제 용산까지는 민자 구간이고 그 다음에 별내까지 상봉 별내까지는 제정 구간,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민자 구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자 구간은 대우건설, 그 다음에 제정 구간은 KCC 건설 컨소시엄으로 됐습니다. 민자 구간은 글자 그대로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거고, 재정 구간은 이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 B 노선은 이제 보시기 아시지만은 이제 서쪽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가로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이제 서울역을 거쳐서 이제 마석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하는 이제 민자하고 재정 구간을 얘기했는데 민자 구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은 이제 민간 자본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SOC에 투자하는 건데 이제 사회 기반 시설에 주로 이제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민자 고속도로를 많이 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 자본이 이제 시설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에 이제 이전하고 시설 운영권을 일정 기간 동안 이제 가지고 이제 수익을 가져가는 이제 BTO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자본이 시설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 지자체 이전하고 운영권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 이제 임대해 주는 방식이 BTL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BOT 방식은 이제 사업권 반영 이전까지 소유권을 먼저 민자 사업자가 갖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세 가지 사업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제 민자 투자가 이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GTX-B 구간도 이제 민자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구간이라는 것은 공사는 민간 기업이 진행하지만 운영은 나라에서 하는 것으로서 이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GTX 노선을 보면은 GTX-A는 이제 파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역 거쳐가지고 이제 경기 동탄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TX-B는 지금 보시나 같이 인천 송도에서 출발해서 서울역 거쳐서 마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GTX-C는 이제 경기도 덕정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의정부, 창동, 청량리, 그 다음에 금정, 수원까지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GTX-D는 이제
이제 김포 장기에서 이제 부천까지 연결되는 건데 그 연장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남북 그 다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십자마형 연결해서 이제 철도로서 이제 급행철도로서 연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현재 이제 거의 그 GTX A, B, C, D가 이제 주로 이제 그 건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GTX A는 아마 내년 아마 초에 부분 착공 그 개통이 되고 2028년도에 아마 전체 완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GTX B는 2024년 상반기에 아마 착공이 돼서 2030년대 개통될 것으로 보이고 GTX C는 금년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8년도에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GTX D는 이제 그 노선이 이제 확대해달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아마 금년 6월 달에 아마 자세한 정보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GTX가 로드로 삼고 있는 게 이제 영국의 크로스레일인데 그 영국의 크로스레일은 이제 부분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크로스레일이 개통이 돼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9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크로스레일은 이제 GTX죠. 일종의 이제 땅속으로 다니는 이제 여객 기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통근 시간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2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절감이 됨으로써 통근 시간이 굉장히 이제 빨라졌죠. 그리고 이제 그 기차 환경이 속도가 120에서 140km 정도로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 진동이 적고 승차감이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차 간격이 짧아가지고 약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그 크로스레일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일반 기차에는 없는 이제 통신 와이파이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크로스레일이 이제 120에서 140km 정도 달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 지하철보다도 3배에서 4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통근 시간 절감으로 인근 도시의 어떤 취업률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도시 개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크로스레일 이용자 증가로 자동차 이용률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감소를 했습니다. 즉 이제 교통이 막히질 않는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제 런던으로 출근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제 밀리고 그러면 이제 에너지도 많이 쓰겠죠.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많이 했는데 크로스레일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이 많이 감소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크로스레일을 건설 예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스레일 근처에 이제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외곽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주거를 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상업용이 이제 많이 활발하겠죠. 개발도 되고 또 많은 이제 어떤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또 공장도 건설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시겠습니다. 크로스레일은 이제 그 현재 보시겠지만 2020년 5월 24일 날 이제 부분 개통이 됐죠. 그래서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국판 GTX가 이제 런던의 이제 크로스레일이죠.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땅속으로 고속으로 달리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빠른 이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크로스레일을 보면은 이제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환승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크로스레일을 한 번만 탑승하면은 이제 그 별도의 이제 환승 없이 이제 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이게 도착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GTX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GTX를 이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이동해서 환승을 한다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빠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자베스 라인에 투입된 열차는 최고 속도가 이제 120, 140km 정도 때문에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빠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GTX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100km 이상 달릴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빠르게 통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런던으로 이제 그 출퇴근이 이제 그 자동차를 이용하는 비중이 낮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공기도 맑아지고 또 사회적 비용도 절감되고 에너지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이 그냥 빨라지는 거죠. 이게 이제 화물이 아니고 여객용이기 때문에 GTX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우리나라 그 주민등록 기준 인구가 2019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해서 약 41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약 한 해 동안 약 20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경기도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해서 인구가 35만 명이 증가를 해서 2.7%가 증가를 했습니다. 즉 이제 그 경기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제 경기도 북부하고 경기도 남쪽에 이제 경기도 북쪽은 어떤 신도시 개발, 경기도 남쪽은 이제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바이오 쪽에 어떤 건설이 공장들이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도권에 이제 그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광역 대책 차원에서 GTX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GTX B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GTX B가 이제 인천에서 남양주 마스까지 연결되는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연결되는데 내년에 착공이 돼서 2030년도에 완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이제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의 컨소시엄이 건설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